혹시 삼성전자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가는 37만원까지 갔다가 또 조정받은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더 잘 가는 것 같고 다음 주에 뭐가 다가오는지 누구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섬뜩한 이야기 하나 보여드리려 합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 CEO들이 한국 회사 하나에 줄을 서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확히 1년 사이에 삼성전자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다음 한 주에 다가오는 결정적 분기점까지 풀어드립니다. 다른 채널에서 보기 어려운 진짜 분석을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정확히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년 5월 글로벌 매체 로이터 통신에서 매우 충격적인 보도가 나온 시기가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고대역폭 메모리 검증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보도였습니다. 그때 한국 시장 전체가 받은 충격이 매우 컸어요. 그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고대역폭 메모리 점유율이 약 17%까지 떨어진 결과가 있었어요. 글로벌 3위까지 밀린 시기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30년 이상 1위를 지켜온 회사인데요. 새로 떠오른 인공지능 메모리 시장에서 갑자기 3위로 밀린 결과가 만들어졌거든요. 엔비디아라는 글로벌 1위 회사에서 검증을 통과시키지 못한 일까지 겹쳤고요. 당시 글로벌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사이클에서 회복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줄지어 발표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 만에 매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어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삼성전자에서 받기로 검증을 통과시킨 결과예요. 지난달부터 양산 제품 공급이 시작됐고요. 작년 거절 보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AMD도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MI400 시리즈에 들어가는 6세대 메모리 주 공급사로 삼성전자를 지명한 결과가 나왔어요. AMD는 글로벌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이어 2위 회사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글로벌 1위와 2위가 동시에 삼성전자를 핵심 공급사로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작년에 검증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던 회사가 1년 만에 두 빅테크의 핵심 공급사로 올라선 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단순한 점유율 회복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보는 시장의 시선 자체가 1년 만에 통째로 바뀐 결과입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1년 사이에 삼성전자에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세 가지 핵심 변화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음 세대 메모리 기술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지난 2월 글로벌 어떤 회사보다 먼저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양산 출하를 시작한 결과가 있고요. 특히 핀당 약 11.7GBps 속도를 만들어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이크론의 약 11.0GBps보다 더 빠른 속도거든요. 같은 차세대 메모리를 만들어도 삼성전자가 더 빠른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올라선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시나리오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만약 2027년 말 엔비디아가 차세대 베라루빈 울트라를 출시한다면 그 공급사 선정에서 삼성전자의 속도 우위가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저는 그 순간 삼성전자 점유율이 또 한 번 폭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은 이 가능성을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둘째, 작년 17%까지 떨어졌던 고대역폭 메모리 점유율이 다시 올라온 결과예요. 글로벌 분석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 삼성전자 점유율이 약 28에서 29%까지 회복될 가능성을 거론하는 분석이 나왔어요. 작년 17%와 비교하면 1년 만에 약 12%포인트 가까이 회복된 결과입니다. 여기에 D램 시장 전체에서도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했고요. 작년 2분기 SK하이닉스에 밀려 2위로 떨어진 시기가 있었는데 올해 1분기에 1위를 되찾았습니다. 셋째, 변화는 더 충격적이에요. 삼성전자 D램 영업이익률이 1분기 약 34%에서 2분기 약 46%까지 올라왔고요. 3분기에는 약 50%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 50%. 이건 글로벌 어떤 메모리 회사도 도달한 적이 없는 수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가능한 진짜 이유가 빅테크들이 삼성전자 메모리를 비싸게 받아도 사겠다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작년 거절 보도와 정반대인 환경으로 바뀐 거죠. 자, 이런 1년 반전이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작년 같은 시기에 삼성전자 가격이 약 57,600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한 주 전 사상 처음으로 37만 원을 두드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1년 만에 가격이 6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한국 기업 역사상 보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같은 시점에 시가총액이 약 2,142조 원에 도달했고요. 외국인 비중이 약 47.57%로 글로벌 자금이 매우 강하게 사들이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어요. 이게 끝일까요? 이미 6배 올랐으니 너무 비싼 거 아닐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 두 가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6세대에서 멈추지 않은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6.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는 이미 2026년 하반기에 샘플 출하 계획이 발표됐고요. 7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까지 글로벌에서 가장 먼저 선공개한 결과가 있어요. 대만에서
테슬라에서 진행된 컴퓨텍스 2026 행사에서 발표한 거죠. 심지어 9세대 7.5세대 메모리에는 1D 기반의 차세대 D램을 선제 적용할 방침까지 밝힌 결과가 있어요. 지금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6세대까지 양산되는 환경인데 삼성전자는 이미 9세대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 동력이 있어요. 파운드리 사업부 부활입니다.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가 설계한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한동안 적자만 내면서 삼성전자의 골칫거리였던 사업이에요. 다만 이 공장이 다시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인공지능 칩 AI6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긴 결과가 있고요. 규모가 약 165억 달러, 원화로 약 23조 원에 이르는 9년 장기 계약입니다. 여기에 구글이 차세대 인공지능 칩 그록 3 양산을 삼성전자에 맡긴 결과까지 있어요. 특히 이 나노 공정 수율이 올해 초 약 30%에서 지금 약 40에서 50%까지 올라온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율이 올라간다는 건 더 많은 빅테크가 들어올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시장이 잘 모르는 진짜 무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한 회사 안에서 다룰 수 있는 글로벌에서 매우 드문 회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부터는 메모리 구조 자체가 바뀐 결과가 있어요. 메모리 가장 아래에 깔리는 베이스 다이라는 부품을 기존 메모리 공정이 아니라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으로 만들어야 하는 환경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모리만 만드는 회사로는 6세대를 만들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메모리와 파운드리 두 가지를 한 회사 안에서 다룰 수 있는 회사가 가장 유리한 환경으로 바뀐 결과예요. 삼성전자가 글로벌에서 이 두 가지를 한 회사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매우 드문 회사 중 하나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이 부분을 매우 큰 강점으로 평가했어요. 빅테크 고객사를 확보한 선단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결합한 사업 모델은 전례가 없다는 매우 강한 평가가 나온 결과입니다. 저도 그 분석에 동의합니다. 이게 글로벌 시각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는 진짜 이유예요. 엔비디아도 AMD도 테슬라도 구글도 결국 삼성전자의 줄을 서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한 주에 무엇이 다가오는가? 매우 결정적인 신호 두 가지가 다가오고 있어요. 6월 24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에 미국 마이크론 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옵니다. 마이크론은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손에 꼽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글로벌 메모리 사이클의 진짜 신호로 해석되는 거죠. 여기서 시나리오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만약 마이크론 결과가 시장 기대를 넘어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글로벌 메모리 사이클이 살아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둘째, 그 순간 삼성전자에 대한 글로벌 시각이 또 한 번 위로 올라가는 결과가 만들어져요. 셋째, 외국인 자금이 다시 한번 한국으로 흘러오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저는 마이크론 결과가 시장 기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유는 마이크론도 며칠 전에 6세대 메모리 생산량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이에요. 5세대 12단 제품보다 2배 빠르게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같은 한 주에 다가오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한국 선진국 지수 편입 결정이에요. 한국이 그동안은 신흥국 지수에 묶여있던 시기였는데요. 다음 한 주에 선진국 지수 편입이 결정된다면 한국 시장 전체의 평가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편입 결정 시 최대 약 75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흘러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 자금이 어디로 가장 먼저 흘러갈까요? 답이 명확합니다. 자금이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자동 배분되는 구조라서 한국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인 삼성전자에 가장 많이 흘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결정이 삼성전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호인 이유예요. 자, 시청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핵심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가격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50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유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자산가치, 즉 PBR로 평가받던 회사였어요. 메모리 가격이 오르내리는 사이클을 따라가는 평가 방식이었거든요. 다만 이제는 이익가치, 즉 PER로 평가받는 환경으로 바뀐 결과가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PER이 약 6배 수준입니다. 저는 적어도 10배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격이 지금에서 약 60에서 70% 추가 상승이 가능한 환경이에요. 블룸버그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로 약 85만원을 제시한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지금 가격이 약 36만원대 후반이니까 글로벌 매체가 본 가능성이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리스크도 있어요. 첫째, 가장 큰 위험은 빅테크의 자본 지출 축소 가능성입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들이 인공지능 인프라에 약 1000조 원을 쏟는 환경이에요. 다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투자 좀 줄이겠습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 그 순간 글로벌 메모리 사이클 전체가 꺾일 위험이 있어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위험이라고 봅니다. 둘째, 사상 최고 변동성입니다. 한국 시장 변동성 지표인 V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가까이 있어요. 며칠 전 장중 약 94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결과가 있고요.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단기 매매 수요가 몰리면 변동성이 더 커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금융감독원도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할 매수입니다. 매우 빠르게 오른 시기라서 한 번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둘째, 흔들릴 때 좋은 종목을 공부해 놓으셨다가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해요. 셋째, 길게 보시되 위험 신호도 함께 보셔야 해요. 빅테크 자본 지출 축소 신호가 나오는지 늘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1만 시대에 다가오는 요즘 젊은 주식 투자자층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이 더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보는 건지 젊은 투자자층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봐도 많이 못 보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이런 젊은 투자자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일하면서 시장도 내 주식도 볼 시간도 없고 매수하려고 하면 날아가고 매도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지금 경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돈 벌 사람만 돈을 벌고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 전업 투자자가 증가한 이유겠죠? 이제 전업 투자자까지 더 많아지고 있고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도 다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나는 못 버는 걸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금 내 계좌가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쵸? 실제로 지표도 오랜 기간 공부해봤고 자동 매매 같은 프로그램도 사용해봤지만 솔직히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버는 걸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정답은 하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를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뉴스를 보면 이미 늦었고 차트를 보면 머리 아프고 큰 돈이 이미 움직인 다음에야 따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걸 깨려면 미리 정리된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럼 잠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이니 차트를 조금 다르게 볼 건데요. 기준 차트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AI로 시장 예측을 만들어낸 차트인데 장 시작 전 내가 원하는 종목이나 또는 현재 시장의 중심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주며 그 종목명을 입력만 하면 지금 어느 가격대가 중요하고 어디를 지켜야 하며 어디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찾아주는 지표입니다. 실전으로 가기 전에 차근차근 살펴보는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도 공유해 드릴 테니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왼쪽 회색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실제로 형성되었던 과거 흐름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다 가능하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절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상승할 때도 흔들리고 하락할 때도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가가 얼마냐보다 어디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어디에서 매도세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에 표시한 주요 지점들은 실제로 매수세가 유입됐던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중요 지지선입니다. 지지와 저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주가가 어디서 버티느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롬프트에서는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1차 지지선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 2차 지지선은 조정이 깊어질 경우 시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이 지지선 위에 머무른다면 추세는 살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수 관심 구간입니다. 매수 관심 구간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어떤 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가격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관심 구간은 가벼운 분할 접근, 2차 매수 관심 구간은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위쪽을 보겠습니다. 주가는 오를 때도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항을 만나는데요. 과거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본전이 되면 매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 저항선은 주가가 처음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 2차 저항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한 종목도 저항선 근처에서는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표시된 목표가는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경우 도달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가만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보다 그 과정입니다. 지지선을 지키고 저항을 돌파하고 수급이 따라오면서 목표가에 접근하는 것이죠. 자, 그럼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자동 매매를 돌리거나 추천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나 직장인, 전업 투자자분들도 시장을 항상 주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AI를 잘 활용만 한다면 시장을 보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건 어차피 무료로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GPT나 클로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분명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습시키는데 20시간이 넘게 걸려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팅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GPT나 클로드 또는 다른 AI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복사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또는 종목명만 입력해도 현재 플랫폼이 나오게 됩니다. 받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채널이 성장하기 전까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드릴 예정인데요.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적어주시면 현재 학습시키는 방법을 링크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아 분석부터 예측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세팅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잘 나오는 방법 또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셔도 됩니다. 이거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 아니고요. 세팅하는 방법 공유하는 곳이에요.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버실 차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먼저 세팅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구독 완료, 댓글로 달아주시면 프롬프트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엔비디아 거절 보도가 나왔던 회사가 1년 만에 글로벌 빅테크 핵심 공급사로 올라선 매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반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에 사서 환호에 팔아라는 격언이 삼성전자에 가장 잘 맞는 시기예요. 지금 대다수의 시장은 SK하이닉스의 화려함에 취해 있어요. 다만 거인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회복 탄력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합니다. 다음 한 주 마이크론 실적과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결정이 그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매우 빠른 상승 속도와 사상 최고 변동성이 함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본 영상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와 매도를 권유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